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1일이고요. 코스닥 1등주였던 삼천당 제약이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전까지는 제가 삼천당 제약 잘 가는 건 알았는데 뭐 매매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이제 아시는 분이 이거 투자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제 오늘 하한가를 가면서 얘가 이제 하한가를 가면서 아마 코스닥 ETF에서 이제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코롱 TC진도 같이 이제 9%가 하락을 해가지고 왜 하락했지 하고 조금 알아보는 과정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떨어졌나라는 부분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좀 특이한 사항들 그리고 여러 번 언론에서 경고 메시지가 나왔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삼천당 제약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크롬에서 나온 건데 요즘 제가 이제 그 여러 종목들 회사 홈페이지를 가면 이런 식의 홈페이지는 되게 옛날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에 이제 막 다 동영상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싹 지나가고 뭐가 팍 나오고 막 이런 식인데 되게 심플하게 해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크롬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다른 뭐 엣지라든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게 없어졌잖아. 그러면 엣지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롬에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뭐지 홈페이지를 열심히 안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홈페이지가 아닌가 하고 뭐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삼천당 제약 맞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홈페이지 상으로는 이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반 만에 27만 5,500원에서 128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한 359% 오른 거예요. 두 달 반 만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었다. 왜냐면 이 주식 경원 중에 비싼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싼 거죠, 지금. 엄청 비싼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싼 종목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곳에서 지금 삼천당 시가총액이 27조 1,600억인데 이거는 포스코홀딩스나 효성중공업하고 비슷한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근데 삼천당 제약은 매출이 2,300원인데 효성중공업은 6조다. 물론 이제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신약 만들고 그다음에 뭐 베스트 인 클래스 뭐 요런 회사들이 실적보다 미래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뭐 이런 걸로 정형화해서 주가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이 오르면 급하게 떨어지는 게 또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도 클라이막스가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2025년도에 85억 영업이익이 나고 당기순이익이 120억인데 지금 PER만 봐도 1000배가 되거든요. 예전에 코롱 티슈진이 1500배? 막 이렇게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지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하한가 간 게 조금 충격이기는 해요. 저도 한 20% 정도 떨어지고 뭐 이런 건 가능한데 그래도 하한가 가는 건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얘기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장중에 프리마켓 말고 장중에는 한 27%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에 2026년도 예상 실적 내면서 아마 불성실 공실 먹은 것 같은데 그게 뭐 엄청난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가 그래서 오늘 27.91%가 장중에 떨어졌고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차트를 보는 놈이었기 때문에 여기 27만 5,500원을 넘기고 5일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갔기 때문에 21선 깨는 게 정상적인데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뭐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가고 이렇게 더 올라가고 깨져도 깨지는 거긴 한데 이렇게 단박에 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특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300% 가까이 수익 중이었는데 주가가 막 떨어지면은 무서워서 파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팔게 되면서 좀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최고가에 사신 분들은 일정 구간 떨어지면 반대 매매 구간까지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공포에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주가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계속 이제 매도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영상 만들면서 이 종목도 이제 봤었는데 대차 거래가 이제 갑자기 늘었습니다. 26일 날 12만 7천 주, 한 8천 주 가까이 늘었고 그 전에도 다치면 한 20만 주 넘게 20만 주 가까이 그 대차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절반 정도 이제 대차 상환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뭐 꼭 이것 때문에 내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급하게 주가 상승할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올렸는데 이 개인들이 들어 올린 걸 외국인들이 깨기 위해서 26일 날 한 12만 8천 주 정도를 대차하면서 타이밍 잡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포스트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뉴스랑 같은 뉴스입니다. 3월 27일 날 나온 건데 전인석 삼천당대학 중대한 소식 예고 논란 기대감 키우는 주가 관리 또 하나. 이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블로그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블로그 제가 아침에 봤을 때 299명이 이웃이었거든요. 지금 1시간 전, 2시간 전인가요? 그때 확인했을 때 한 900명이 넘었던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거기서 뭐 11가지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 뉴스에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안 좋은 뉴스들을 낼 수 있나 할 정도로 안 좋은 뉴스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청강대학은 과거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경구용 백신 개발 추진 소식 기대감을 키웠지만 결국 개발 중단을 선언해 주가가 곤두박질했던 좋지 않은 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패스를 활용한 세계 최초 경부암 백신 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7차례에 걸친 해명 공식 끝에 2022년 9월 개발 최종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요 코로나 당시에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뭐 백신을 만든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 엄청 올라왔었는데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97%막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일단은 요런 전례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나왔고 그 이후에도 그 과거 이력 때문에 그랬고 에스패스를 적용한 경구용 인슐린 및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관련돼서 성공 여부를 낙관하기 어렵다. 일상부터 품목 허가까지 10%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 에스패스 플랫폼을 활용해 복제약 방식으로 접근해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경구용 인슐린 후보 물질 임상
2-1 시험계획 자출의 객관적 상업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 S패스가 실제로 인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절차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실험실에서는 당연히 회사 측에서 삼청단 제약에서 한 결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FDA나 뭐 식약처 이런 데서 이제 나온 실험 결과, 임상 실험 결과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거 발견했는데 이번에 공시 내용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미국 내 판매 관련된 부분 계약을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2월 유럽 소재 제약사와 경구용 세마클루타이드 제네릭 계약 체결 사실을 전하면서 보도자료는 계약 총 규모로 5조 3천억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공시된 금액은 3천만 유로, 508억이었다. 10배 이상, 100배 이상 차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공시를 왜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이 좀 또 한 번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결정적이었는데 오너 일가가 또 매도하는 걸로 매도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3월 27일 날. 저도 이건 뉴스로는 잠깐 보기는 했었어요. 오너 일가가 이제 매도한다. 근데 이제 뭐 요거 매도한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봤거든요. 해당 매각은 전액 증여세 등 세금 납부를 위한 조치, 개인적인 목적일 뿐 회사 경영 상황이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넘겼는데 뒷내용을 저는 안 본 거죠. 뒷내용을 봤는데 지금 한 853억 정도 증여세가 필요한데 3월 27일 주가로 보면은 얼마를 가져가느냐? 2,500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일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지분의 1.13% 26만 5,700주를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각하게 되면 2,500억 규모 공시 직전 거래. 그러면 2,500억을 받는데 증여세로 853억이면은 여기 말한 대로 1,600억 가까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뭐 대표님도 막 뭐 주주 알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게시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대표님이 이 날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팔아서 얻는 현금, 이 현금이 줄어드는 구조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신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블로거 그분 봤더니 이웃이 300여 명이고 조회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게 뭐 몇 명이나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다시피 오너 일가가 지분 매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한 주만 나와도 이게 좀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세금 내려고 하는 건데 매각하면 1,600억이 남는다. 물론 이제 뭐 3월 27일 뭐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건 좀 세금만 내는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제3자 입장에서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웨이라는 곳에서 또 몇 번 이제 뉴스를 냈더라고요. 1월의 경우에 다이이치 상쿄 에스파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경구용 위고비 제나릭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및 일본 식약처 허가를 일정 기간 내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18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금과 마일스톤, 프로핏 쉐어링, 비율은 품목 허가 및 약가 결정 이후에 변경 계약을 통해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 같은 경우도 뭔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모든 게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유럽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508억 원 했고, 삼천당제약은 순이익의 60%를 가져가는 구조로 했는데, 그러면 요번에 나온 계약도 이거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1,508억짜리에 90%, 10%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 개의 계약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매를 위한 상업화 계약에 좀 가까운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 수출하고 가까운지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상업화 파트너랑 계약하는 것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로열티 수수료가 아니라 순이익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보시면 계약금 규모로만 보면은 지금 유럽이 508억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미국은 1,508억이고 일본은 뭐 나와 있는 거 없고요. 근데 일본은 회사를 공개를 했죠. 근데 여기 유럽 계약도 상대방 비공개인데다가 여기도 미공개예요. 그리고 계약금 관련된 내용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익 구조가 90%고 파트너사가 10%면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거죠. 왜냐면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15조 원 매출 나온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나올 거면은 돈을 1,508억 팔고 이게 받고 이거 해야 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차라리 1조 땡겨 놓고 이거를 50대 50으로 받는 게 더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제 결정적인 건 딴 건 모르겠고, 뭐 이거 이제 수익 비율이야, 뭐 분배 비율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왜 여기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로 했느냐. 이게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비공개로 했을까? 그 좋은 약을 사가는 회사에서 왜 비공개로 했을까? 이게 비밀을 유지하는 게 이 회사한테, 그러니까 이 에스페스 이거를 가져가는 회사가 이득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비공개로 하는지 저는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관련돼서 이 에스페스 관련돼서 진짜로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부분을 뉴스웨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제약사 오라메드 파마슈티컬스가 했는데 망했고요.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힘들었는데 얘네 둘 다 이제 실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삼청당제약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허 관련된 문제. 지금 특허 관련된 문제는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노보노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낵. 스낵은 흡수 잘 되는 뭐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렇게 이제 약이 있고 이 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벽에서 뭐 이제 어디까지 가가지고 이제 흡수 잘 되도록 하는 벽을 설치한 거고, 에스페스는 이 벽을 없애고 뭐 세포와 세포가 열리는 사이에 쏙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로는 흡수 촉진할 수 있는 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흡수 잘 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이 스낵이라는 노보노디스크의 특허랑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뉴스웨이에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고요. 대차 거래가 늘었고, 외국인 기관이 주도적으로 매도하고 있었고, 단기간의 상승은 개인들이 만든 거고요. 3번은 오너 일가가 이제 매도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4번은 계약이 있기는 한데 이게 상대방도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5번은 뭐냐면 그 전에 약간 좀 에스페스 가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코로나 이거 못 만들었다는 점. 그다음 6번은 특허. 그다음에 기존에 그 했었던 뭐 노보노디스크도 실패했는데 과연 삼천당제약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엔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게 딱 맞다, 뭐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하락이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락 때문에 회사에서 300명 이웃 있는 블로거를 고소하는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뭐 맞다 틀리다 보다도 20조나 하는 회사가 이웃 300명 있는 사람이 글 하나 썼다고 그러면 아까 여기 뭐 비즈니스 포스트니 뉴스웨어 거기를 고발하면 모를까. 힘없는 블로거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하락이 왜 아무렇지도 않냐? 또 옛날 얘기 해야 돼서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코오롱 티슈진이 7월 7일입니다. 잊지도 않아, 이날. 이날 29.02%가 내렸거든요. 이때 다 내렸습니다. 다. 한미약품. 2015년 7월 7일. 이날이거든요. 이때 10% 가까이, 저가 18%에 종가 마이너스 10% 내렸고요. 그 다음에 뭐 신라젠이 있었나 이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없고요. 바이로메드 지금은 뭐죠? 어쨌든 저 2015년 7월 7일 날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한참 이때 제넥신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 가던 때요. 이때가 뭐냐면 이제 제1 그 바이오 올라가던 시기였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제 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에서 많이 당해봐가지고 항상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 2019년도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4월 1일 날 인버섯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요 3월 초에 갑자기 코오롱 티슈진의 노문종 대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범석인가요? 이 대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범석이 사퇴를 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왜 사퇴하나 그랬더니 일신상에 사퇴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저만가를 갔어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뭐 오너가 지분을 넘긴다던가 CEO가 갑자기 그만둔다던가 하는 매우 작고 어찌 보면 이유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조차 주가 하락의 어떤 전초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삼천당 제약은 뉴스에서 어느 정도 좀 경고성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주가가 오늘 뭐 한 얼마죠? 2조 1000억 정도 터졌고요. 이때 올라올 때 9천억, 그 다음에 여기에 1조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봉 하나로 들어왔던 세력 형님들이
다 나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82만 9천 원이에요. 프리마켓 시장에서. 그래서 80만 9천 원, 75만 7천 원, 혹은 63만 8천 원, 이 어딘가에서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등하면 뭐 좀 합리적인 목표가로는 99만 4,500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 봉의 중간 가격 언저리, 그리고 진짜 힘이 좋고 시장의 모든 우려를 전부 무마한다면 11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63만 8천 원짜리를 안 깨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기준봉의 종가이면서 거길 돌파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61선, 근데 61선도 올라오고 있어서 깨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하게 되면 물량하고 비중 조절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등하면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잘 돼가지고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가격 라인에서는 너무 높다. 최소한 뭐 지금 뭐 연내에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유럽에서 뭐 1-2 이거 임상하는 거. 그러면 이거 하나로 이거 발표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그다음에 뭐 이번에 미국이랑 뭐 계약한 걸로 이만큼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임상하고 뭐 환자 모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상승은 1, 4분기에 전부 끝내고 이제 한참 쉬었다가 내년 정도 결과 나올 때쯤에 또 주가 폭발해서 갈 수도 있는 거여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엔 60일 조정한다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매도할 기회를 준다면 올라올 때 매도하시고 60일선 깨지고 나서 바닥 잡고 이제 좀 횡보 이렇게 쭉 할 때 요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파신 만큼 다시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삼천당 제약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얘가 뭐 기술이 없다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일단 뉴스에서 여러 의혹들, 그다음에 의혹이라기보다는 의구심 뭐 요런 것들 나타난 적이 있으니 그런 게 말끔하게 해소되면 결국 주가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00조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예외적이고 되게 특별한 이벤트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 충분히 어느 자리에서든 하락할 수 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런 상황이 온 것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일단 1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그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여기를 이제 깨면 이거 뭐 밑에서 팔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거니까요. 왜냐면 여기서만 이렇게 재봐도 27%짜리예요, 이게 여기만. 27% 뭐 이 종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7%가 수익률이냐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27% 그냥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라오면 비중 조절해가지고 좀 조정을 좀 겪고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그다음에 뭐 임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 비중 줄인 만큼 다시 매수하셔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느냐. 이 종목을 이제 삼천당 제약의 S패스를 믿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제 물론 이제 장기 투자하시고 나는 한 번 사면 안 파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쭉 원래도 그냥 가져가실 거고 이런 영상 안 보실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걱정되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등할 때 일부 비중 조절 현금 좀 만들고 내려오면 그 현금으로 다시 사는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빠질 거라고 솔직히 예상하기는 어렵죠. 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한 100만 원이 깨지는 시점에서라면 예, 저는 무조건 매도했을 것 같거든요. 예, 100만 원이 라운드 피겨니까 물론 뭐 여기 이전에 이미 다 팔아먹었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들고 있었다면 100만 원을 아마 그 익절 가격으로 해놓고 예,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라면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매도들이 합쳐서 오늘 하한가를 맞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반등할 때 현금 하는 것도 한번 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